자, 보시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199쪽입니다. 뭐 앞에는 뭐 특별히 그림 그릴 게 많지 않고 이름만 떠올리시면 되지만 여기는 좀 뭐 그림 그릴 게 많죠. 제5장 강론이고요. 강론에 대지, 도로, 면적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세부 규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먼저요. 5장 1절 대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1필지 1대지의 원칙, 동그라미 1번 원칙, 대지란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공간정보법에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없어요. 뭐 해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괄호예요. 대지, 한 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한 동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땅. 개똥이 아저씨가 서울에 땅 5개, 그러니까 제주도에 땅 5개 갖고 있습니다. 개똥이 아저씨가 허가를 받았어요. 10개 땅이 동시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만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허가받은 그 땅, 그러니까 10개 땅 중에 허가받은 그 땅이 대지가 되는 거고 건축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지적법의 필지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괄호, 대지를 정할 때는 한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는 필지별로 매매됨을 고려해서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 물건 1번, 그러니까 1필지, 그러니까 1대지의 원칙. 그림 그대로요. 그러니까 갑이 땅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갑이 땅 4개를 갖고 있는데 1, 2, 3, 4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4동, 꼭 건물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그러니까 그 4동을 한 세트로 지을 수도 있죠.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관리사무소도 있고 아파트도 여러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A동, B동, C동, D동 집도 있고 WC도 있고 그다음에 돼지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하는데 다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4동 건물 짓겠다고요.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허가 안 나오죠. 어디다 다 집어 넣으라고요? 한 필지에다가 다 집어 넣으라고요. 나중에 2번 땅 산 사람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4번 땅 산 사람 무슨 화장실 수집가예요? 화장실만 사서 그 땅에서 뭐 하자고요? 안 되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의령 땅 4개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4동 한 세트로 집어 넣으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으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에 들면 11번 땅을 사고 그러니까 건물이 마음에 안 들면 12번 땅을 사고 그러겠죠.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 역시 4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동 한 세트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띄워놓고 싶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 필지에다 넣으면 되죠. 뭐 하면 되고요? 합필하면 되죠. 합필해서 한 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한 필지에다 넣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는데 예외 갖고 시험 나온 적 옛날 태고 쪽에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가시죠. 굵은 2번 대지의 안전 그냥 띄엄띄엄 지문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지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빗물이 다 들이치면 안 되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의도에 63빌딩 짓듯이요. 습한 토지, 물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집안 개량,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콘크리트 기둥을 땅에다 박고 하는 거죠. 콘크리트 기둥을 박는 게 그 파일럿이라고 전봇대 같이 생긴 거 있죠. 15m입니다. 그러니까 63빌딩 지을 때요. 한 자리에다가 50개, 60개씩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 어디라도 비가 옵니다. 빗물 내보내야죠. 대지에는 빗물, 오수, 배출 처리하기 위한 위에서 필요한 하수관 등을 설치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손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옹벽, 축대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흙이 옆으로 터지는 걸 막기 위한 게 옹벽, 축대이죠. 그러니까 옹벽, 외벽면에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이구조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가끔 축대 보면은 요만한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3제곱미터인데요. 요만한 플라스틱 파이프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진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건물을 지으면은 그러니까 이 압력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툭 다 무너지게 되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죽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대를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대로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다 물이 고이게 되고 펑 터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 다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이프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놓는 파이프, 그 파이프 배수를 위한 시설, 그거는 바깥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무너지지 말라고 받쳐놓는 지지를 위한 시설, 그 두 가지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대지 안에 조경, 나무 심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 면적이지만 여기는 건물 면적이 아니라 땅 면적, 동그라미 1번,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조경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그러니까 앞글자 4개, 녹관농자가 있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냥 문 바깥에 있는 게 다 나무잖아요. 거기는 따로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2, 3, 4, 그러니까 찌끄만 공장, 큰 공장. 그러니까 2, 3, 4에서요. 5,000과 1,00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중에서요. 뭐 7번 보시죠. 5,000, 1,005. 1,005 식품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딱 좋은데, 뭐 촛불 때 이상한 얘기했다가 한번 혼났습니다만, 아무튼 1,500이겠죠. 그 작은 2번,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공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크게 조경까지 다 갖춰서 이미 단지가 조성이 된 거죠. 5번 축사, 돼지들이 꿀꿀꿀 우리 돼지들이 사는 대지는 왜 나무 안 심어 주냐고요. 사람들이 미안하다, 돈 없다, 사람부터 살고 보자. 축사 나무 안 심어도 되고. 6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몇 년 쓰고 버린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위에다가요 3년 플러스 알파 쓰시고요. 3년의 연장이죠. 3년 쓰고 버릴 겁니다. 나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건물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찌그만 물류시설, 그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조경하지 않는 것에서 제외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찌그만 물류시설은 나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콘크리트 숲이니까요. 그러니까 굵은 4번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쪽에요.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일정 면적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60 이상은 나와야 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이상은 나와야 되고, 녹지지역은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환갑 돌아오시는 거예요. 환갑. 뭐 갑자년 태어나신 분 다시 갑자년 맞는 게 환갑이죠. 한 바퀴 돌았다고요.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기는 얼마고요? 60. 그래서 60부터 새칠로 새 세상 옛날만 해도 뭐 60 그랬습니다만 지금 뭐 100살, 120살 뭐 그렇게 뭐 먼 꿈은 아니잖아요. 150, 15이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200 중국신 200 이태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 이태백이 술 먹고 공업지역에 누워있다? 생뚱맞잖아요.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있을 겁니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작게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 다음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1,000짜리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짜리 땅이 있는데 뭐 다른 것들 걸리겠죠. 여기 500짜리 2개로 쪼갤 수 없다고요. 500짜리 2개로 쪼개면 여기는 맹지,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갤 수 없고 뭐 이렇게는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건물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도 다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다 지켜야 된다. 근데 뭐 그거는 더 이상 뭐 시험에 꺼리는 안 되는 거죠. 굵은 5번 공기공지 확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다가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빈 땅 내놔라.
공개공지. 사람들 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 공개공지를 대지면적 몇 %요? 10%. 땅이 줄어들었죠. 건물이 날씬해졌습니다. 똑같은 높이로 오르면 매장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위로 붙이게 해준다.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까지 풀어줘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바글바글 지역이요. 주상공 전부 다가 바글바글은 아닌 거죠. 주거지역의 전일준, 상업지역은 다 바글바글, 공업지역의 전일준이 있는데요. 전양호 1편리, 양호 조용한 곳이죠. 여기 빼고요. 편리한 일반 주거, 상업기능 추가되는 준주거, 독가스, 사람들 바글바글 리가 없고, 공업단지 출퇴근 시간 빼고 바글바글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일준, 상준에다가,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 일준, 상준에다가,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거기에다가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때에는 빈 땅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개공지 확보대상 지역 일준 상준, 동그라미 2번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 작은 1번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가지 용도와 2번 다중 이용하는 시설을 지을 때 동그라미 3번 대지면적 10%까지 빈 땅 내놔라. 그럼 빈 땅에서 연간 60일 이내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하거나 판촉활동 할 수 있다. 큰 대형마트 앞에 있는 옷 내놓고 하는 집들이요. 동그라미 4번 셋째 줄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기준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점 높이 제한도 1.2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7번 보시죠.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요. 확보 대상이 아닌 것. 건폐율은 건대이죠.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어느 곳에 50%가 허용된다고 치죠.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에다가 여기는 또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에다가 50% 500제곱미터만큼 건물을 지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는 공개공지 대지면적 10% 100을 내놨습니다. 남은 땅이 얼마가 된 거고요? 900이죠. 900의 50% 450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450, 이거는 이제 500으로 10층, 이건 450으로 10층, 4,500. 얘보다 매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손해잖아요. 원래 면적 찾아먹게 해준다. 위로 붙여서 1.2배까지 붙여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202조 5장 2절 도로와 건축선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피난 목적이죠. 불이야 도망가자. 다음에 굵은 2번 제목이요. 도로 피난 목적이죠. 불이야 도망가자. 건축법 도로는 불이야 도망가자는 겁니다. 도망가자는 거니까 사람이 뛰어서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예 건축법 도로가 안 됩니다. 올라가서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1, 2, 3 동그라미 3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인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는 소방차 좌대표는데 너비 6m가 필요하고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굵은 1번 줄여서요. 소리 내시 하죠. 소리로 공부하는 거 혀로 공부하시는 거죠. 동그라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4m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혀로 소리 내시는 만큼 달려있는 겁니다.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하려는 땅이 대지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불났을 때 대비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건축법 도로가 있다고 치죠. 건축법 도로입니다.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아무리 불조심해도 불이 날 수가 있죠.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위해서 얼마 이상은 접해야 된다고요? 2m 이상은 접해야 된다. 만약에 어느 땅이 1.5m면
그러면은 2m가 안 되면 건축할 수 없다. 두 번째요. 뭐 이쪽으로 땅들이 있다고 치죠. 이쪽으로 땅들이 있고 여기도 뭐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 이쪽 땅들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니까 불났을 때 도망갈 데가 없다고요. 깜깜하다고요. 무슨 땅이요? 맹지. 맹지는 건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건축법에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맹지 사서 건축할 수 있죠. 작은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번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3번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쪽은 이제 그림이 아래로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뭐 이쪽에다 붙여보죠. 이쪽에 개구멍 열어놓으면 불났을 때 개구멍 통해서 도로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주변에 공원 등 공지가 있습니다. 그럼 불났으면 아무데나 도망갈 수 있으면 됐지. 불났는데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되냐고요. 도망갈 수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다. 저 산 중턱에 있는 농막, 원두막 같은 거 짓는데 거기에 불날 리도, 불나도 뭐 사람 걱정 없죠. 주변에 막혀 있지 않다고요. 농막이니까 다 어디론가 다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3번 큰 덩어리 건축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큰 덩어리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갈 수 있게 얼마는 접해야 된다고요?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일반적인 건축물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4m 이상 접해야 된다. 6m는 뭐가 6m고요? 여기 도로 너비가 6m라는 거죠. 그 그림에서요. 소방차 좌대를 펴는 게 6m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소방차 좌대가 6m인 거고, 접하는 건 4m이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소리 내시면 되고. 굵은 2번 건축법 도로요. 정의 동그라미 1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음에 언하나가 디귿-1번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 내에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었거나 디귿-2번 건축허가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가 있는 거죠. 건축법 도로요. 불이야 도망가자. 뛰어서 도망가야죠. 보행과 자동차, 소방차, 앰뷸런스 빨리 와야 됩니다. 7번 보시죠. 이쪽에서 2m 빠져서 도망가요. 저쪽에서 2m 빠져서 도망 나오겠죠. 이쪽에서 2m 빠져서 도망가고 있고, 이쪽에서 2m 빠져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이쪽이 2m, 이쪽이 2m니까 도로 너비는 당연히 몇 미터는 돼야 되고요. 4m 이상은 돼야죠. 국토교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관청에서 발표를 해야 도로가 되는 거죠. 대관령 삼양목 양떼목장 사람도 뛰어다니고 사륜자동차 있잖아요. 애들 그런 것도 다니고 합니다. 건축법 도로예요? 아니에요?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죠. 그거는 도로라고 고시되었거나 공고되지 않은 거니까 건축할 수 없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또는 만들기로만 했어도 아직은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곧 도로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 옆에다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 법령 고시가 되었거나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도로 또는 예정도로. 공법 외우는 거 아니죠. 이런 걸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도 출제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출제를 해요? 출제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건 끊으세요. 뜻만 아시면 되죠. 뛰어서 도망가야 된다. 2m, 2m. 발표는 돼야 된다. 도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거에 대한 예외를 곧 보실 거고, 법령에 고시가 되었다.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 되니까 인도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다 건축법 도로가 되고, 인도가 없으면 자동차 전용도는 도로가 될 수가 없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곧 보겠습니다만 민사상의
그러니까 토지용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법에 도장이 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가서 보도록 하시죠.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예정도로도 도로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 넘지 마라. 그러니까 건축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하죠. 근데 자동차, 그러니까 통행 곤란, 산동네, 기단길, 세 글자 몇 미터요? 3미터면 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깊이에 따라서 2미터, 3미터, 6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문장. 그러니까 보행 차량 통행 가능한 높이 3m 이상에 대한 예외로 작은 1번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삼동네 계단길에서는 너비 얼마만 돼도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고요. 3m만 돼도 도로가 될 수 있다. 3m만 돼도 그 옆에다가 건축할 수 있다. 2번 막다른 도로 소방관 아저씨, 소방관 아줌마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소방호스 하나가 몇 미터라고요? 15m라고요. 그러면은 쑥 들어간 깊이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가 막혀 있다고 치죠. 이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끝이 막혀 있습니다. 끝이 막혀 있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불을 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건물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건물을 짓게 하려니까 여기가 도로가 돼야 되는데 불을 끌 수 있어야 도로가 되는 거죠. 쑥 들어간 깊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혼자 소방호스 들고 들어가서 불을 끄면 되죠. 너비 2m면 되고 쑥 들어간 깊이가 35m 미만이면 소방호스 3개 연결이 필요하죠. 소방관 혼자 3개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소방관 아저씨 아줌마 2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너비 3m 이상은 돼야 된다. 쑥 들어간 깊이가 35m 이상이면 소방호스 연결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아까 소방차가 좌대표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6m가 필요하죠. 6m는 되어야 도로가 되고 그 옆에 건축할 수 있다. 막다른 도로의 깊이에 따라서 너비가 2m, 3m, 6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요. 법령에 고시가 된 거는 국토계획법, 도시공계획 시설부터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많은 거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민사상의 토지용 계약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뭔 얘기인지는 곧 보도록 하시고, 보시죠. 동그라미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C1 처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A, 총각, B 총각이 있죠. C1, 거기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큰 길가에서 쑥 들어간 깊이가 35m 이상, 한 예로 40m라고 치죠. 2m짜리 골목길이 있습니다. C1 쪽이요. 도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칠판이요. 35m 이상이면 너비가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6m는 돼야 되죠.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죠. 2m짜리 골목길이 있고 여기가 40, 여기가 40이라고 치죠. A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40m 붙어 있으니까요. B 40 붙어 있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이게 건축법 도로이고요. 자, 그런데 C1 건축할 수 없죠. 도로가 아니니까, 너비 6m가 아니니까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대지가 안 되고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C1, 전혀요. 아이고, 아버지 모시고 여기 와서 나도 집 짓고 살면 좋겠네. 그러면 A 총각 어떻게 할 거고요? 내 땅으로 얼마가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 내 땅으로 싹 가져가. 6m가 필요한디, 내 땅으로 다 가져가. B는 뭐라고 할 거고, 왜 네 땅으로 다 가져가? 내 땅 다 가져가. 내 땅 가져가. 싸우지 마. C1, 처녀요. 씩씩 웃으면서. 그래서 양쪽으로 얼마씩이요? 2m 확보하면 되죠. C2요. 그래서 건축법 공부한 처녀요. C2, 2m 확보해서 6m 확보하면 되죠. 지금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A 땅이죠. A 땅인데, C2의 건축을 위해서 A가 자기 땅 쓰라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여기 땅, B 땅이죠. B 땅인데, 그 C2의 건축을 위해서 자기 땅 쓰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C2가 A, B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 허가권자가 C2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A 땅, B 땅 동의서 확인하고 이 도로한 부분을 도로라고 지정하고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동네 시세가 제곱미터당 한 10만 원 하면은 그러니까 C2가 건축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뭐 여기가 B 아줌마입니다. 아줌마가 C2 처녀한테 뭐 이쁘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그러니까 건축하고 싶으면 내 땅 사가. 그걸 깔끔하게 하자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C2,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고 B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고 자녀 넘어가는데 일 복잡해지게 하지 말고 사가라고. 뭐 많이 붙이면 안 되죠. 공법 공부하셨잖아요. 공법 공부했으니까 딱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는 거죠. 100만 원 주고 사가든지 말든지 뭐 배추 끼고 살든지 100만 원 주고 사가서 건물을 짓든지 하는 거겠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럴 거지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죠. 친인척 관계이거나 아주 뭐 절친한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는 겁니다. 없죠.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태백시 자료까지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태백시 도로지정 공고, 태백시 통동 26524 김계동 건축신고권 관련 건축법 규정에 따라 도로 지정 사항을 공고한다고요. 도로 지정 공고인 거죠. 그래서 통동 265-25, 265-3, 346-9 3명이 5번째 칸 뭘 해줬어요? 사용 승낙을 해준 거죠. 동의서를 써준 겁니다. 다시 앞쪽이요. 202쪽. 양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아래 표의 3번째 칸.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뭐 여기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상황은 이러하고 외울 건 딱 10글자죠.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폐지 변경 이거 없어지면 도로가 아니게 되니까 건축 못하게 되죠. 폐지 때는 A, B, C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10글자입니다. 문장요. 203쪽 동그라미 3번 그림 2개 아래 문장 1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용이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동의를 얻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번 해외 거주 등 동의 없고 곤란하다고 인정. 2번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살상 통로로 도로를 정한 것인 경우에는 즉 A, B에게 큰 피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3번 허가권자는 이 규정에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예외 없이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A, B, C 모두 뭐 해외에 거주하든 뭐 동의를 그러니까 신청을 하든 뭐 땅 주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말든 간에 폐지 때는 A, B, C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C가 동의를 해줄 리가 없죠. 지정 때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변경 때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이요. 건축선. 도로 예정도로 양쪽 끝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건축할 때 도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를 그 옆쪽 굵은 4번 지정건축선과 구분해서 뭐 법정건축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래서 도로 먹고 건축하면 안 된다. 그 표에 그림 4개, 뭐 왼쪽 위아래, 오른쪽 위아래가 있는데요. 먼저 문장 보시기 전에 동그라미 2번 문장,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넷째 줄 괄호 뭐는 확보해야 되고요. 도로 너비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문장이요. 소유너비의 몇 미터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해당 소유너비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위 그림에 왼쪽 골목길 2m짜리가 있습니다. 도로예요?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죠. 칠판이요. 도로는 저찌고가 붙기 전에는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요?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되죠. 2m짜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건축 못하죠. 배축 끼고 살든지. 아래 그리면 서로 협의해서 얼마씩 내고요. 도로 너비 2분의 1씩을 내자고요. 출판요. 도로 너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 너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4m가 필요하면 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얼마씩이요? 2m씩이요. 여기는 얼마씩이요? 3m가 필요하니까 양쪽으로 얼마씩이요? 1.5, 1.5, 3m씩 내야죠. 그래서 소요 너비 2분의 1에서 소요 너비를 다 갖춰야 됩니다. 소요 너비 갖추면 도로가 됐으니까 건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배추 키고 살든지 아니면 좀 내고 건물 지어서 떼돈을 벌든지 자기가 선택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문장이요. 동그라미 3번 문장.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래선을 건축선으로 안다. 위 그림의 오른쪽이요. 하천이 있습니다. 골목길 2m짜리가 있다고요. 도로예요?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죠. 건축 못합니다. 아래 그림이요.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 그럼 도로 너비를 갖춰야 되는데 하천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지을 거예요? 철도를 파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쪽 경계선은 이쪽으로 다 내는 겁니다. 소유 너비만큼 물러서야죠. 그것을 동그라미 3번 문장의 둘째 줄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서 소유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그만큼 도로가 정해지면 이제 그 땅에다가 그 바깥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동그라미 2번 3번 소유 너비는 갖춰야 된다. 뭐 동그라미 4번 뭐 그 셋째 줄 가각전제 그러니까 좁은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시야 확보,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한 규정이 있는데 뭐 6회 때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굵은 3번 건축선 7번 보시죠. 여기까지가 건축법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고 그 다음에 있는 지정 건축선은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굵은 4번 지정건축선 시야 확보, 개방감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특특시군은 도시적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3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답답하다 물렸거라 답답하다 도관농자 무슨 지역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물렀거라 몇 글자요? 4글자 몇 미터요? 4m인 거죠. A동네요. 그러니까 왼쪽 A동네. 그러니까 도로 안 먹었습니다. 법 어긴 사람 없죠. 식당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도로 쪽에 바짝 붙으면 지나간 사람 뭐 그러니까 쭈쭈바도 사먹으러 들어오고 가게 장사가 잘 되겠죠.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 B동네요. 자기 땅인데 건물이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널찍하고 시원하니 좋죠. 근데 그걸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뒤에 오는 놈과 툭 튀어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관청에서 화살표 지정 건축선 이 선을 넘지 마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죠. 답답하다 물렀거라 그러니까 도시적 4m 이하인 거죠. 그러면 그쪽은 그 사람 땅이에요. B동네는 그 도로와 이 사람 건물 그 사이 그 자리가 이 사람 땅이죠. 이 사람 자기 땅인데 자기 건물만 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래 표에 밑에서 둘째 줄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그 차이가 있죠. 다시 옆쪽 그리며 204쪽 204쪽이요. 204쪽 그러니까 아래 그림 2개 그러니까 왼쪽 그림 중심선에서 2분의 1 물러섰습니다. 곧 도로 만들 땅이죠. 곧 도로가 들어설 거라고요. 그래서 대지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고요. 그다음에 하천 등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5쪽이요. 205쪽. 그러니까 굵은 4번에 그러니까 B동네 자기 땅이라고요. 자기 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거지. 그 땅 누구한테 줬어요? 관청에서 사갔어요? 아니죠. 자기 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겁니다.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담장 기초를 잡기 위해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 건축선이 됐든 이쪽 건축선이 됐든 아무튼 이름이 건축선이 있죠.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 안 먹고 도로를 건물을 나는 이렇게 지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담도 이렇게 치면 안 되죠. 담도 건축물에 포함되니까 담도 이쪽에 치는데 담을 뭐 컴퓨터 기판 꽂듯이 꽂을 수가 없으니까 담 기초를 잡기 위해서 여기 요만큼 나오는 여기 물론 뭐 당연히 수도 파이프 같은 거 없어야 되고요. 그만큼 나오는 거 요거는 봐주겠다. 그래서 건축물 담장은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찌끔 들어올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화물차 적부 제한 높이가 얼마라고요? 4.5m죠. 뭐 자주 보십니다. 6교 지하도 들어갈 때 4.4 동그라미 4.5 동그라미 자주 보시는 거죠. 4.5m 이하이므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밖으로 열지 마라는 거죠. 저 뒤에 창문이요. 뒤에 창문 옆으로 밀어요? 바깥으로 밀어요? 바깥으로 밀죠. 왜요? 4.5m 위에 있으니까 화물차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죠.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지 마라. 도로 이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거니까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5장 3절 면적은 또 큰 덩어리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니까 좀 땡겨서 쉬고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 면적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